첫 번째 그때 질문 주셨던 게 극소 미럼을 구매해서 약 20일 정도가 지나서 평균 2cm 이상 되는데 잘 크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2.5cm 됐어요? 빠르네요. 일단 답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일단 비즈니스적인 적정 사육 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옆에 사진을 보시면 사진 여기 있죠? 사진 보시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기준의 사이즈들인데 일단 극소, 소, 중, 대, 뭐 슈퍼미럼인데 얘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미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온에 적응을 하고 있는 애예요. 따지고 보면은 알에서 성충까지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저희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압축해서 기간을 압축해서 3개월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게 3개월이 그냥 온도 맞춰주고 대충 뭐 이렇게 하면은 3개월 되겠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 최근까지만 해도 막 5개월 걸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3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구간별 사육 기간으로 치면은 자, 극소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시작해서 이제 극소까지는 30일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극소에서 소 가는 데는 20일. 그래서 소에서 중 가는 데 20일, 중에서 대 가는 데 20일. 그렇게 해서 이제 90일, 3개월이죠. 그 3개월 코스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희도 거의 근접해요, 지금. 거기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대충 맞추니까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밀도이기 때문에 그 밀도를 조절하고 온도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습도는 이제 보통 대기 중에 있는 습도 말고 이제 수분 급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분 급여를 충분히 해주셔서 이 기간에 맞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이죠. 밀럼에서 번데기 될 놈과 안 될 놈들 구분은 계란판을 이용해서 하는데 몇 cm 또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시작을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나누는 기준은 크기 또는 일수가 아니라 사육통 내부의 현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어진 날짜를 기준해서 이제 사육통 내부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밀도, 온도, 아까 말씀드렸던 습도도 있죠. 거기 환경에 따른 변수로 인해서 성장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육통 내부의 번데기 및 성충의 출현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옆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럼들도 있고 성충이 제법 많죠. 번데기가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얘네 이제 번데기 방으로 보낼 애들 그리고 이제 뭐 판매하는 아직 싱싱한 애들 나눠줘야겠구나라고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날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날짜가 안 맞아도 사육통 내부가 이런 모양새가 안 나오면은 뭐 털 필요가 없는 거고 뭐 모양새가 그보다 빨리 나오면은 털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날짜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날짜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각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은 얘네 같은 경우 20령이 돼서 이제 번데기가 되는데 얘네가 환경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다던가 밀도가 너무 높다던가 하면은 20령이 아니라 뭐 16령, 뭐 18령 이렇게 어릴 때도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요.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녀석들이 나오죠. 결국 그 사육 환경 자체가 안 좋다는 반증이거든요. 그 날짜란 데이터와 이 환경이 바뀐 얘네가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합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3개월이 됐어요. 그럼 나가야겠죠. 3개월이 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번데기랑 성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거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겪은 바로는 밀럼이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도 가기도 해요. 덜 큰 거예요. 밀도가 너무 높아서 먹이 경쟁에서 밀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번데기나 성충 이런 애들이 안 나오는 케이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라는 기준이 없어버리면은 성충이나 번데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더 커야 되는구나. 더 커야 되는구나 하고 냅둘 수가 있겠죠. 근데 날짜라는 기준이 있으면은 3개월이 됐는데도 왜 이러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날짜란 기준을 잡지 않고 현상으로만 밀원만 잔뜩 있는데 아직 더 커야 되네 하고
더 키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시체들이 계속 생겨나요. 번데기가 되기 전에 이미 늙어서 죽는 거예요. 즉 유충의 성장 기간은 유충 사육에 필요한 밀도, 온도, 습도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체크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첫 사이클 돌릴 때, 첫 번째 사이클, 이제 밀엄 사육을 시작하고 첫 번째 사이클을 돌릴 때 내가 3개월 만에 뽑아냈는지 4개월 만에 뽑아냈는지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두 번째 사이클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밀도 문제일까? 온도 문제일까? 아니면 수분 급여가 너무 부족했나? 그런 부분으로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서 두 번째 사이클 때는 더 나은 방식, 세 번째 사이클 때는 더 나은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기록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밀엄에서 번데기가 될 또는 안 될 놈을 구분할 때 해당 사육통의 밀기율 급여를 중지하고 밀기율을 모두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엄만 가지고 구분을 하나요? 번데기 선별이 필요한 사육통은 인위적으로 밀기율을 모두 제거해 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사진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가 둘 다 밀엄인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아직 쌩쌩한 유충들의 모습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 번데기도 보이고 여기 죽은 사체도 보이죠. 사체도 보이고 밀엄들이 그리고 야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죠. 그냥 쉬고 있어요. 이렇게 배 뒤집어 까고 죽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번데기가 되려는 애들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먹이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야채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밀기율도 거의 먹지를 않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온 애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유충들인 건데 이제 번데기가 되려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먹이 활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기율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사진에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딱 그 시그널이에요. 아, 번데기방 빼야겠다. 여기서 좀 쌩쌩한 애들은 빼갖고 팔고 남은 애들 갖고 번데기방 만들어야겠다라는 이게 그 시그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여기 밀기율 아직 깨끗하죠. 똥이 아니에요. 다 밀기율이죠. 이것들을 다 체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싹 다 빼주셔야 돼요. 그거 만약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뭐야? 오, 땡큐. 커피? 땡큐. 살아있는 밀엄과 죽은 밀엄 구분법. 자, 죽은 밀엄은 검은색 밀엄입니다. 되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아직은 못 봤나? 아직은 밀엄들이 어려서. 여기 지금 까맣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까만 애들 있고 요쪽에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까만 애들이 있는데 이거 죽은 밀엄들이에요. 이 죽은 밀엄들은 이 번데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밀엄 사육통에서 자주 발견돼요. 죽은 게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시체 비율이 너무 높다면 분명히 환경적으로 좀 사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시체들이 발현된 경우에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죽고 나서 오래돼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돼요. 한 예시로 제가 한때 밀엄들이 이제 재고량이 좀 있어가지고 건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삶고 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오늘 건조할 양은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좀 이렇게 대량을 삶아야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냉동실에다가 제가 얼렸어요. 한번 삶은 다음에 냉동실에다가 봉지에 담아서 얼리고 그날 건조해서 출하할 것들을 그냥 건조해 놓고 오래 두면은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또 이제 짠내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신선한 제품으로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이제 건조 출하할 거 그날 건조해서 나가고 했었는데 1시간? 1시간 정도밖에 안 있었던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꺼냈는데 거먹게 죽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데치자마자 냉동실로 들어간 건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금세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 살아있는 채에서 그날 출하할 거 바로바로 건조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좀 손이 많이 가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 방식을 고수하는데 그 말인즉슨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까매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와 살아있는 애들을 구분하실 때는 이 검은색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밀엄 판매 시에 밀기율과 구분해서 그람수를 측량 후 판매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가 밀웜을 마리수로 표기해서 판매를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소비자한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보고 고객이 이제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이제 무게보다는 상당히 직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밀웜 50g 판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50g이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200마리다, 뭐 300마리다, 마리수로 기준을 해버리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표기 방식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 그 판매를 할 때는 이제 무게를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마리수를 셀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때 이제 밀기울이 섞여 있으면 오차가 생기겠죠. 고객이 생각한 마리수와 이제 밀웜의 마리수가, 실제 마리수가 오차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밀기울은 채망을 통해서 싹 다 똥까지 싹 다 제거하고 밀웜만으로 무게를 달아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무게는 어떻게 다냐? 이제 출하가 될 물량들이 선별이 됐으면은 그 오늘 출하될 물량의 10마리를 대충 재는 거예요. 10마리 선별해서. 그래서 10마리 무게가 예를 들어 10g이다 하면은, 자, 해당 사이즈 밀웜이 10마리당 10g이라 기준을 하고 이제 판매 마리수에 맞게 무게 측량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마리를 팔았다. 자, 뒤에 공 하나 붙으면 되죠. 100g 달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오차를 감안해서 10%를 더욱 저희는 넣어줘요. 근데 이거 저희뿐만 아니라 딴 데도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밀웜 100마리를 팔았다. 그러면 총 100g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110g을 달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요거를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다 해봤는데 오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를 더 얹어 드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중요한 게, 밀웜은 어쨌든 벌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하찮은 존재일 수 있고 되게 저렴한 단가의 물건일 수 있는데, 그거를 덜 줘서 소비자들이 끊기는 것보다는 좀이라도 더 들여서 소비자들을 붙잡고 있는 게 비즈니스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자, 알바지를 진행할 때 번데기나 밀웜 없이 성충들만 모아놓고 알바지를 진행하나요? 또한 알을 털어 다른 판으로 옮기는 작업은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에 대한 질문인데, 자, 일단 당연히 성충들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알바지 작업은 밀웜 판다 기준으로 주 2회를 해요. 자, 이거를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연히 성충들로만 진행합니다. 성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밀웜 판매할 때 아까 무게를 제소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마리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충 한 통에 뭐 70g을 넣겠다, 뭐 150g을 넣겠다, 그럼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번데기랑 밀웜이 섞여 있다면 걔네가 무게를 잡아먹게 되니까, 근데 걔네는 알을 낳을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란판 안에는 무조건 성충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을 털어 다른 판으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하면 이제 알을 받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알 받는 작업은 이건 농장마다 달라요. 저희 밀웜 판다 기준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거고요. 한 예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 1회 원래 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사육통 내부에는 최초에는 200g을 넣었었고요. 그 산란판에 성충들을 200g을 넣었었는데, 자,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밀웜이 나중에 자랐을 때 밀도가 엄청난 거예요. 자, 산란판 하나에 200g의 성충이 있고요. 거기서 나온 알을 일주일 동안 알을 묵혔다가 받은 거예요. 자, 주일에.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엄청난 양의 양이 있겠죠. 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밀웜들이 자랐는데 밀웜 양이 너무 많아갖고 밀도가 높아서 3개월 안에서 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5개월, 6개월까지도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체들이 막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늙어서 죽은 애들. 그런 오차를 겪고 나서 저희가 지금은 바꾼 게, 그 뒤로 바꿨던 게 70g 기준 했을 때 주 1회 받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저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계속 방식을 바꿔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농장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뭐 얼만큼 출하를 하는지, 또는 온라인에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 업체를 끼고 대량으로 나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준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응용을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곤충업이라는 게 참 이게 문제예요. 정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데이터도 많이 없다 보니까 한 땀 한 땀 본인들이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중에 하나고. 일단 질문은 여기서 끝이고요. 질문해 주셨던 거 끝인데, 혹시 또 추가적인 또 궁금하신 게 이후로 생기신 게 있나요?
일주일 전에 해주셨던 질문들인데 혹시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신 게 있는지. 아,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준비한 교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